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DSR과 LTV 한도 자체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KBS 방송 등에 출연해서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그동안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 등과 관련해서 시장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기조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사실상 가격만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 원장은 연초에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이 바란 건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제2금융권보다 1금융금리가 높아진 것도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당국이 소통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65조 8,957억 원으로 한 달 만에 6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 대신 비가격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만 먼저 갚는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와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주택자 대출과 갭투자 등 투기 목적 수요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통제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수도권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주담대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40%인 DSR 한도를 35%로 낮추거나 LTV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정이 통화당국의 결정에 한 목소리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또 여당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금리 조정을 촉구하는 등 비판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강화를 위해서 1년 이내 거치기간 대출을 폐지하는 등 추가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매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서 본격적인 대출 중단과 수요 억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완전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거치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서 장기간 납부하는 거치식 주담대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등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거나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땐 1년 이상 장기 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상과 일반 대출 금리 인상, 또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DSR 적용 검토에 이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빼기 예외대출로 불리는 MCI 대출 중단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담대 취급에서 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최우선 변제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으로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이 사라지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 우리은행이 주담대 추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최근에만 6번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추가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대급으로 심각한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정책 모기지와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 은행권에 DSR을 산출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출 한도를 더욱 축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현행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0.35%의 1단계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부여했고, 9월부터는 2단계인 0.7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은 1.2%의 가산금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5%의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강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DSR 적용 범위를 모든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은행별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며 각 단계별로 대출 억제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최근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1억 원 이하 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DSR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은 매주 연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매년 신규 주택을 최대 3만 채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공급 대책 영향으로 내년부터는 우수한 입지에서 과거 평균보다 최대 3만 채씩 더 많은 주택이 나올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서울 등에서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있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서울 노도강도 팔리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패닉바잉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월 8일 공급대책 발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현재 주택시장 외적인 요인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대책으로 추가된 공급 물량 21만 가구가 더해지면서 2029년까지 42만 7천 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주택 공급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도심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이 올해 하반기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주택도 7만 7천 세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물량은 약정 이후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단축으로 상시 주택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실제 공급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현 주택시장에 대해선 서울 지역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있고 다른 지역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씨알리치가 9월 중 출시되며 관련 수요조사 결과 5천 가구 이상이 매입 의향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급 계획은 향후 6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33만 세대로 연간 5만에서 6만 세대 정도가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 88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불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며 안심하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 고통이 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